자, 여러분 이번 시간 페이지 926페이지. 자, 3번에 유신체제 성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자, 제4공화국 유신체제가 되겠죠. 연도는 1972년부터 1979년. 그렇죠? 요겁니다. 자, 배경 봅시다. 배경, 자, 별표 치세요. 첫 번째 줄에 미중 관계가 호전. 가려고 씁니다. 평화 분위기 조성. 첫 번째 줄에 미중 관계가 호전 가려고 평화 분위기 조성. 뭐 때문에? 얘들아, 이거 트루먼 독트린 하면 틀려? 닉슨 독트린이야, 얘들아. 트루먼 독트린 아니다. 트루먼이 아니라 닉슨 독트린이야. 그거 오해하면 안 돼. 그럼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 닉슨 독트린 영어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 이번에 유신헌법의 성립 별표 10월 유신이죠. 10월 동그라미. 자, 물어보자. 우리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러분들 7.4 남북 공동성명이 먼저야, 10월 유신이 먼저야? 그렇지. 7.4는 7월 4일이고 10월 유신은 바로 10월 달이니까 순서 문제라면은 같은 72년이지만 7.4가 먼저고 그 다음에 10월 유신이다. 정리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유신헌법의 성격. 자, 1번 밑줄, 제목 밑줄. 초법적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 다 가져가요. 네 번째 밑줄. 긴급처분 명령권, 계엄선포권, 초법적 대통령 그런 것들. 자, 이번에 별표 통일유신 국민회의. 여러분들 이른바 10월 유신이고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 통일 주체 국민회의다. 여기서 여러분 이른바 무슨 제? 간선제. 이렇게 해서 일부가 뽑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따라보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체육관에 모아놓고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자, 체육관 선거 라는 별명도 갖고 있죠.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일부가 뽑는 이른바 무슨 선거? 직선제, 간선제? 간선제. 그치? 국민투표가 아니니까. 오늘날에는 직선제예요, 간선제예요? 오늘날 직선제지? 국민들이 뽑으니까. 그치? 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 자, 영구집권 가능 밑줄. 영구집권 가능 밑줄. 영구집권 가능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의회와 사법부 장악.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 대단하죠. 국회 예산권, 법관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이른바 이걸 뭐라고 하는가 알고 있어. 초법적. 헌법을 초월하는 초법적인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3번 옆에다가 쓰세요. 초법적 권한. 3번 옆에다가 초법적 권한. 자, 긴급조치권도 갖고 있죠. 긴급조치권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로도 5번의 밑줄 노동운동 탄압. 이때 대표적인 노동운동들이 탄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거기 옆에 하나 쓰세요. 1970년. 자, 초법적이라는 거 하나 쓰고, 초법적 권한이라고 하나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사건이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 아, 이거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거. 아, 여기 쓰면 좀 애매한데? 1970년인데. 그치? 여기 쓰지 말자. 아, 좀 애매하다. 이건 제가 그 뒤에 노동운동 할 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쓰지 말자. 좀 애매하긴 하지. 박정희 정부가 맞긴 한데.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 사료 배우기 체크해주세요. 사료 배우기. 자, 그럼 그 다음에 김대중 납치 사건 체크. 이게 박정희 여러분들 이제 그 반대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납치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중앙정보에 끌려가셨죠? 이때 아마 여러분 중앙정보부에서 엄청 아마 여러분들 그런 고문 같은 걸 당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이후에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한번 읽어봐 두시고. 4번에 국민의 저항. 자, 1번의 별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개헌청원 100만인. 요거를 주도했던 게만 있어요. 요걸 주도했던 게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밑줄.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인데 거기서 장준하 동그라미 장준하.
그럼 이 장준하, 이러면 이분이, 장준하 선생이 대한민국 민주정부 굉장히 중요한 요직 출신이죠. 독립운동 하셨다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거 6월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이게 움프 파여 있었다 그랬지? 움프 이렇게 망치로 찍었다 이거야, 뒤에서. 이때 이제 그 이렇게 죽였다는 거를 이제 얼마 전에 알려지게 된 거죠. 장준하 선생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2번에 거기 실력 올리기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2번에 밑줄만 치세요. 이거 날 관할성 거의 없어요. 전국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 이런 민청학령 사건인데요. 결국은 뭐예요? 정부의 반대에는 학생과 지식인들을 탄압한 사건이야 이거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고. 3번에 자유실천 문의협의회 밑줄 치시고. 고은시인 있잖아요. 그렇죠? 고은시인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른바 어떻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건 뭐야? 문학인들 중에서 유신체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웠던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3번은 뭐야? 그러니까 2번은 그거죠. 학생과 지식인들을 간첩 혐의 씌운 거고. 3번에 여러분들 자유실천 문의는 이 문학가들, 문인들을 이른바 여러분들 정부에 반대하는 색깔이다 그래서 몰아세웠던 거고. 그렇죠? 4번 밑줄. 2차 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줄여서 인혁당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들. 역시 그런 거고. 5번의 별표. 3.19 구국선언. 거기 네 번째 줄에 김대중 당시에 여러분들 야당 대표가 주도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야. 3.1 구국선언이 나왔을 때 이게 뭐에 반대한 거냐? 이승만 정부에 반대한 거냐? 3공하고 박정희 정부에 반대한 거냐? 5공하고 전두환 정부에 반대한 거냐? 아니다. 4공하고 유신체제에 반대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이건 포인트가 그거야. 그러니까 전혀 글 같은 거 읽을 필요 없어. 그런 거만 여러분 잘 보시면요. 공화국 파트는 어렵지 않다.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 자, 오른쪽 사료 배우기 체크. 3월 1일날 했으니까 3일 여러분들 구국선언이죠. 자, 결과 10대 총선에서 야당의 신민당 득표율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석유파동 발표 연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마항쟁 발표. 자, 칠판. 자, 여러분들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YH 무역 사건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YH 무역이 뭐냐면 이게 가발 공장이에요. 근데 뭐 가발 공장에는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아무래도 여직공들이 많겠죠. 근데 이제 여기 사장이 그 여직공들한테 지급해야 될 임금을 갖고 미국으로 튀어버린 거야. 먹튀를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직공들이 당시 야당의 이제 신민당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이 신민당의 당시 총재가 누구냐면 김영삼 씨였어요. 그러니까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 씨가 여직공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 해가지고 이거 도와줘라 했는데 이게 민주화 운동식으로 커져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당시 신민당의 총재였던 누구를?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파버린 거야. 영구 제명해버린 거야.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씨가 열받아가지고 어디 나온 거야? 자기 고향이었던 부산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YH 무역 사건 다음에 이제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마항쟁에 대한 해법을 두고서 당시 궁정동 안가, 궁정동이 뭐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 사저예요. 사저. 별장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궁정동 안가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하고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3명이서 술 한잔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 논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왼팔이었던 경호실장 차지철한테, 차지철이 제가 알기로 해병대 대위 출신이에요. 해병대 대위. 그리고 여러분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육군 중장 출신이야. 3스타야. 그러니까 3스타, 전직 3스타와 전직 대위, 이 간의 대화였던 거지,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이제 3스타, 그러니까 3스타가 뭐지? 육군 대위 출신, 그러니까 해병대 대위 출신이었던 그 차지철한테, 경호실장 차지철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실장,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각하, 이런 거를 특수부대 투입해가지고요 탱크로 밀어버립시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탱크로 밀어버리자고, 개새끼가.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보부장, 육군 중장 3스타 출신이었던 김재규가 각하, 이거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 김영삼 소환시켜서 원만하게 타협봐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 너무 안 좋다. 탱크로 밀어버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한참 후배였던 경호실장, 바쁠때기 세계 대위, 누가? 차지철이
육군 중장 출신이었던 한참 선배인 김재규한테 아이, 중앙부부장, 무슨 나약해 빠진 생각이야? 그렇게 정치하겠어? 이렇게 버린 거야. 김재규가 빡친 거죠. 권총 뽑은 거죠. 각하, 이딴 새끼하고 정치를 하십니까? 차지철 쏘고, 김재규 쏘고. 아니, 김재규 자기로 했어, 씨. 차지철 쏘고, 박정희 대통령 쏴서, 제가 알기로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한 발하고 여기 한 발 맞은 거 알고 있거든요. 병원에 이제 결국 이제 실려가셨지만 회생이 불가능했고요. 이게 이른바 우리 알고 있는 12.6 사태가 되는 것이죠. 12.6 사태. 또가 1979년이고요. 이르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에 아주 대서특필이 됐는데요. 그때 여러분 저 아직도 그 봤던 신문의 기억이 나. 유신의 심장이 쓰러졌다. 유신의 심장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 뉴스에서 떠들 만큼이나. 그렇죠? 네, 바로 이른바 12.6 사태가 되겠다. 자, 거기 보세요. 자, 거기서 이제 결과 보시면요. 네 번째 주빗줄 12.6 사태가 발생하여 박정희 독재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레파토리를 좀 봅시다. 자, 이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전에요. 자기 군부내에 이른바 사조직을 만들어요. 이른바 사병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군대가 왜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군부내 사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사병이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게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하나회. 근데 그 하나회의 여러분들 수장이 누구냐면요,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예요. 근데 그 둘이 이른바 자 12.12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보세요. 12.6이죠? 12.6 몇 달 뒤야? 대략 한 달 뒤죠. 대략 한 달 뒤죠. 한 달 좀 지나서 뒤지, 그치? 같은 1979년 이른바 12.12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여기서 이러면 이제 이른바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자, 이걸 반대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 반대. 군사 쿠데타죠. 여기서 여러분 이른바 똑같은 거 만들어요. 그가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 이거 좀 줄여서 나올 수 있어? 자, 국보위. 뭐랑 똑같아? 아니. 5.16 때. 국가 재건 최고 회의랑 완전 똑같은 거죠. 이거 일으키고 국가재건 최고회의고, 이거 일으키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 게 그거니까 따라하는 게 그거야. 그쵸? 그럼 자, 이거에 반대하는 게 있었겠죠? 그게 여러분 바로 자, 서울의 봄. 여러분들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나라 아십니까? 프란체스카의 민주화 운동을 우리 하니 프라하의 봄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라하의 봄이 여러분들 드라마 제목이 있지만 그거 프란체스카의 여러분 그거야. 그 민주화 운동인데 그거에 따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봄 그리고 추가타가 우리 있죠.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1980년. 당연히 여러분들 당시 여러분들 투스타 누굽니까?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이것을 여러분들 북한과 연계해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강제 진입하게 되죠.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당시 이제 전남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일어났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네. 이걸 다루는 여러분 영화는 되게 많죠. 대표적인 영화는 그거 아닙니까? 그 뭐죠 여러분들 그거 택시 운전사 말고 또 뭐였지? 화려한 휴가. 그 김상경 씨 나왔던. 여러분 왜 그 제목이 화려한 휴가인 줄 아세요? 이때 군부대가 특수부대가 진압해가지고 광주 시민들 아주 학살해버리잖아 이 새끼들이. 그때 그 군부대가 그 받았던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예요. 그거 끝나면 휴가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택시 운전사. 송강호 씨 나왔던. 근데 저는 택시 운전사가 좀 더 괜찮았어. 뭔가 좀 서정적인 느낌도 좀 있었는데 참 특이하게도 송강호 씨가 포스터에서 웃고 있는 영화는 다 슬퍼. 다 이러냐게도. 변호인 그렇잖아. 순대국밥 먹으면서 웃고 있잖아. 택시 운전사는 웃고 있는 모습인데 그 영화 다 슬퍼. 참 묘하게도. 그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같이 알아두시고. 자, 정리합시다.
자, 밑에 신군부 하나 써야겠네요. 얘네 이 새끼들을 신군부라고 하죠. 자, 밑줄 11.6 사태 이후의 상황. 11.6 사태로 심한 혼란 상태에 빠지자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요. 밑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여러분들 뭐가 바뀌었습니까? 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왜? 당시 국무총리가 최규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12 사태 발표. 전두환 노태우 자 위에 쓰세요. 하나회. 하나회. 하나가 아니라 그 원이야. 원. 숫자 원. 하나회. 하나. 주축이 된 신군부 세력들이 일부 병력을 동원하여 계엄사령과 정승화. 여러분 이때 계엄사령과 정승화가요. 2.3 육군참모총장이야. 그러니까 투스타였던 보안사령관 누가? 전두환이 포스타였던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뒤집어버린 거야. 쓰세요. 하극상. 무신정변 보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쵸? 네. 자, 서울의 봄 발표 치시고요.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발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또는 민주화 항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신군부는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확대되자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발단 보세요. 이번에 발단. 광주 동그라미. 광주에서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계엄군이 과잉으로 진압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였고요. 이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류하게 되었다. 전개 보세요. 시민들과 계엄군의 대치 중에 계엄군이 발포, 특히 이때 처음으로 발포 명령자를 내렸던 사람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하여 무장을 갖추고 광주시를 장악하였다. 계엄군은 무장봉기가 광주의 도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를 봉쇄하고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사료배우기 체크. 밑에를 하나 쓰세요. 이 광주 민주화운동 여러분들 이른바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유네스코 기록물이 아니라 유네스코 기록유산. 그렇죠?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실력 올리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3번에 전두환 정권의 성립. 거기 보시면 국보위 밑줄. 신군부가 만든 거죠, 신군부. 그리고 또 가서 자, 여러분들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신군부 때까지 이어지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바뀌어. 자, 그게 여러분들 자, 뭐가 바뀌냐면요. 이게 제5공화국 자, 빛나리 정부인데 1981년인가? 81년 맞나? 헷갈리냐? 그것도 아닌데 81년 맞나? 81년이구나. 자, 81년부터 자, 1988년까지 이른바 자, 전두환 정부. 뭐가 바뀌냐면요. 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이름만 바뀌어. 이름만 좀 그럴듯하게. 그게 대통령 선거인단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른바 다시 뭐로 바뀌고 뭐 유지야? 뭐 유지야? 간선지 유지제라. 그치? 간선지 유지. 간선지 유지라고 쓸게. 유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른바 자, 몇 년 단임? 7년 단임. 이러고서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야, 너네가 원하는 게 민주화야? 국민이 원하는 게 민주화야? 야, 단임, 나 한 번 할 거야. 이거야말로 민주화야. 뭐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국민들이 호구로 보나, 씨. 자, 1번의 발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자, 밑줄.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른바 간선제로 최규하에 이어서 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요. 별로 의미는 없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3번의 발표. 민주정의당 창당. 민주정의당을 만들어요. 민주정의. 일반 줄여서 민정당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거기 보시면 이른바 자, 간선제로 뭘 통해서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 그럼 사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12.12 군사정변 요 신군부와 이렇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민주정의당.
그래서 이른바 여기 다시 대통령 몇 대로? 12대로 당선이 되었다. 2월달. 그래서 요거 매달 1981년 1월. 그리고 민주당이랑 만들어서 몇 년에 당선? 1980 몇 년이야? 2월이지. 여기서 이제 이른바 당선 81년 2월. 시정 올리기 체크. 이때 여러분들 그거잖아. 반정부적 색깔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이거 군부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삼천교국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그쵸? 네, 두들겨 밟고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때 여기 끌려가셨다가 살아오신 분들은요 말을 잘 못하세요. 뇌를 하도 많이 이 군벌에 밟혀가지고 여러분들 장애인이 되신 거야. 몸이 거의. 이분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저 말을 잘 이렇게 막 대화하세요.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때 가서 그럼 이때는요 전두 이러면서 끌려가는 거야. 그냥 전두만 해도 정부 욕했다 그래서. 응? 가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여러분들 그런 고문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제강점기야 뭐야 도대체 이거. 응? 삼천교육대. 응? 자 4번에 전두환 정권의 강압 정치. 겁나게 여러분 두 번째 밑줄 인권이 유린. 그 앞에 밑줄 민주화운동을 탄압 두 번째 줄에 양가로 4번 두 번째 줄에 민주화운동을 탄압 인권을 유린. 마지막 줄 별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5번의 별표 전두환 정권의 국민유화체. 거기 여러분들 국풍 81. 그리고 성, 영화, 프로야구, 섹스, 스크린, 스포츠 3S 정책. 이게 우미라 정책이잖아. 국민들을 정치에 여러분들 관심 끄게 하기 위해 했던 거. 그렇죠? 이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밑줄 양안통행 금지 해제. 그 다음 밑줄 교복과 두발의 자유화, 해외여행의 자유화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교과 따로잡기 확인해 주시고요. 6번의 별표. 그럼 여러분 이 6번 진짜 웃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때 북한에서 금강산댐을 만든대. 벌써 웃기지? 말도 안 돼. 별로 웃기지? 그치? 금강산댐을 만든대. 근데 북한에서 금강산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막고 있다가 물을 풀면은 그 물이 엄청나게 남한까지 쓸려와서 서울이 물바다가 된대. 이게 가능한 얘기야? 아니 무슨 포세이돈이 와가지고 물을 뿜었어? 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서울이 물바다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평화댐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 전두환 정부가요 국민들한테 모금을 했다? 모금했는데 그 돈이 1조 원이야. 모금액이 1조 원이야. 모금액이 1조 원. 근데 그 1조 원의 출처가 지금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우리가 짐작은 하지. 그치? 누가 가져왔어 짐작을 하는데 참 웃긴 작전이야. 야, 진짜 이게 말이 되더라? 정부는 북한이 오타 났다. 명자 지우세요. 명자. 88 올림픽이지 그냥. 88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대규모 금강산댐 착공을 건설중을 발표하였고 이는 밑줄 남한에 대한 수공작전이라고 비난하여 댐 건설 즉각 중지 대북한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 발전소의 용수원이 될 저수댐의 위치와 댐의 규모가 서울 지역을 물바다. 이 장난해 진짜? 여러분들 아무리 와도 서울이 물바다 되겠어? 아 진짜 황당하네. 과대 허위 보도를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평화댐을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코 흘리게 초등학생까지 성금을 내놓으면서 이제 냈거든. 이거 냈거든. 응? 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냈거든. 응? 이때 1조 원에 달하는 성금이 모금받았고 이거는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짐작은 하지. 그치? 자 4번의 별표 6월 민주화 항쟁. (1987년) 여러분들 이른바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가는 것이죠. 1987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대기업에서 여기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요. 서울역 행진, 그 다음에 넥타이 부대. 이때 여러분 서울역 행진을 주도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얼마 전까지 썰전에서 여러분들 그쵸? 예, 진보 쪽 논객으로 있으시다가 그러면 지금 이제 작가 활동을 전념하고 계시는 유시민 작가 대표적인 분이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위대하신 빛나리께서 4.13 호원 조치를 내세우는 거죠. 호원.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경찰 될 사람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호원이란 말이 진짜 멋있는 표현이야 얘들아. 호원이란 뭐야? 헌법을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수호하겠다. 그렇잖아. 근데 뭘 개소리야. 뭐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분들 뭐로 하지 않겠다? 직선제로 하지 않고 뭘 유지하겠다? 간선제를 유지하겠다. 이게 직선제 요구안이거든요. 직선제 요구. 그러니까 직선제로 가지 않겠고 뭘 유지하겠다? 간선제를 유지하겠다. 이 개소리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 별표 미월 민주화 항쟁. 자, 세 번째 별표. 전두환 정권은 4.14 호원 정치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완전 국민들의 이거 모르나 봐. 이거 완전 호구를 보는 행위죠, 그죠? 그쵸? 특히 이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 여러분들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을 잡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박정철 열사는 아니야더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서울대 모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친구가 박정철 열사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박정철 열사는 이때 운동권 학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지금 다수설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박정철 열사를 잡아서 그 핵심 멤버 그 친구를 부르려고 했던 거야. 근데 퍽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거 개소리야, 씨발. 어? 장난치나 진짜. 어? 그래서 자, 박정철 열사 영화 1987은 되게 진짜 슬펐는데 진짜 슬펐던 게 여러분들 박정철 열사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지 여러분들 진짜 막 함부로 대하는 모습 보는데 진짜 막 열받더라. 그 아버지 여러분들 강제로 머리끄댕이 찝어서 여러분들 차에 태우고요. 박정철 열사 여러분들 이거 화장한 다음에 그거 이렇게 줘가지고 강바닥에 강제로 뿌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 그렇죠? 네. 서울대 박정철 열사. 그 다음에 연세대 이한열 열사. 그렇죠? 네.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6월 민주항쟁에서. 자, 첫 번째 주 발표 박정철 고문열사 사건, 고문치사 사건 체크해 주시고, 네 번째 주 발표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 체크해 주시고요. 머리 출혈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병원에 실려갔는데 며칠 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한열 살려내라 막 이런 글도 그때 있었는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6.29 선언 갈고 쓰세요. 전두환 정부의 항복.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이른바 이거에 이러면 이제 6.29 선언으로 가는 거죠. 누가 있어? 노태우가 있죠. 자, 국민이 원하시피 뭐로 가겠다? 직선제 가겠다. 그리고 매년 약속하겠다. 5년 단임하겠다. 이 6.29 선언이 대한민국 헌법 지금 마지막 여러분들 그거죠. 현재 이 9차 기원 때거든. 9차 기원 때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6.29 선언.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1988년부터 이러면 지금의 몇 공화국? 헌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제6공화국이 되죠? 노태우 정부죠. 그죠? 요건데 여러분 근데 함정이 있어요. 이게 몇 년이에요? 87년이지. 그 누가 했어? 이거를 여러분들 노태우 정부가 했다면 틀려. 이거 한번 나왔어. 노태우 정부가 아니라 전두환 정부 때 한 거지? 그치? 전두환 정부 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88년에 노태우 정부 출범하는 건데, 자, 그 뒤에 문제가 뭐냐? 자, 야당이 여러분들 갈리죠? 그렇죠? 야당이 어떻게 갈립니까? 자, 여러분들 이때요. 자, 여당에 누가 있어? 야당이 여러분 이 민주 정의당, 이 민정당이잖아. 노태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야당이 갈린 거잖아. 자, 어떻게 갈렸어요, 여러분들? 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게 나뉘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야당을 합당을 못한 거야. 못해버리니까 노태우 가면 결국 뭐가 돼버린 거야? 어부지리로 당선이 돼버린 거죠. 이때 국민들의 상심이 정말 컸어요, 여러분들. 이거 왜 한 거야? 결국 전두환이 노태우가 될 거면 우리가 6월 민주항쟁을 왜 했냐? 이런 말이 나올 만큼이나 3당이 합당을 못했어. 야권을 못 모은 거야, 야권을. 못 모아가지고 이게 어부지리로 돼버리니까 이제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던 것이죠. 그렇죠? 자, 노태우 정부. 자, 여러분, 그래서, 자, 6.29 선언 별표 하나 치시고요. 제가 밑줄 쳐놓은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의 밑줄. 자, 4.19 혁명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민주화 운동이었다. 확인해 두시고, 사례박이 확인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자, 노태우 정권 봅시다. 자, 밑줄 주세요.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인해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개헌안으로 있은 바 신고모 출신이었던 누가? 민주정의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자, 국정지표. 제일 중요한 건 자, 이번에 별표. 국방정책이죠. 거기 지방자치제 부분 실시, 부분 동그라미. 그럼 이거 전면 실시하면 틀려? 전면 실시는? 그렇지. 김영삼 정부지. 부분 실시예요. 밑줄 서울올림픽. 그래서 이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자, 뭐 나와 있어? 방금 얘기했던 지방자치제 부분 실시. 부분 실시. 그 다음에 88 서울올림픽 요거 있고, 그 다음에 통일정책에서 정리하겠지만 남북 UN 동시 가입 요거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노태우 정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사실은? 그치? 네, 부분 실시라는 거. 전면 실시하면 틀린다. 전면 실시는 김영삼 정부. 그쵸? 네, 그 다음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3번에 여러분들 전교조 한번 읽어봐 두시고요. 자, 3당 합당 발표. 이때 여러분 3당 합당하죠. 3당 합당. 자, 그래서 이른바 민주자유당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어떻게 합당하냐? 자, 칠판. 김영삼과 김종필과 노태우가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합당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당을 하죠. 이게 이른바 자, 민주 정의당 3당 합당이 되겠다. 이걸 다른 말로 거대 여당이라고 하고, 요거에 반대했던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번 야당이죠. 그렇죠? 야당. 김대중 씨가 여러분 이렇게 야당으로 남게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요거에 힘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여러분들 자 이어져서 이른바 자 김영삼 정부가 여러분들 출범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부분 실시가 뭐로 간다? 그렇죠? 네, 전면 실시로 가고요. 여기 뭐 수능도 실시되고 수능도 실시가 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통장 만들 때 뭐 써야 된다? 실명. 그렇죠? 금융실명제 아니야? 그리고 큰 위기 하나 오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IMF가 이때 오게 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자, 김영삼 정부. 자, 거기서 여러분들 김영삼 정부 보시면요. 정책 보세요. 개혁정책, 자, 밑줄 공직자윤리법 체크 하나 해두시고, 금융실명제 발표, 연도 체크해 주세요. 연도.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이른바 자 88년부터 몇 년까지? 1988년부터 이상한데? 아닌데? 2003년까지 얘들아 맞나? 아니 왜 이래 훅 뛰어넘냐 씨. 독재 아니야 독재 몇 년까지 먹은 거야 이씨. 글쎄 얘들아 내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얘들아. 언제까지야 이거? 1993년. 그리고 1993년부터 몇 년이냐 또 헷갈리냐 이렇게. 98년이지, 그치? 네. 1998년. 이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에 뭐야?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최초의 여러분들 평화교체 아닙니까? 이게 김대중 정부죠. 그렇죠? 요거. 자, 두 번째 주별표. 지방자치의 전면 동그라미, 전면 실시. 부분 실시는 노태우 정부. 전면 실시는 이른바 김영삼 정부가 되겠다. 실력 올리기 체크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2번의 밑줄.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이때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사가 아니라 진상. 또 이응 좀 써주세요. 오타났네 이응.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 노태우 대통령 구속하죠. 외환위기 별표, IMF.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자, 밑줄. 평화적 여야, 이른바 정권 교체. 국정지표에서 여러분 체크해야 될 거는요. 연도만 나올 거야. 밑줄만 치세요, 그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여성부 신설 밑줄. 한일 원더컵 체크. 이런 거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알겠지? 이거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통일정책이지. 햇볕정책 별표. 이건 제가 통일정책 할 때 제가 정리할 거예요.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위로, 남북, 공동, 상명.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자, 노무현 정부네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죠, 노무현 정부. 자, 거기서 이번에 국정지표 보세요. 거기서 체크해야 될 게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건 연도 문제밖에 없어. 자, 국가보안법 페이지 밑줄. 좌절 못했고. 그 다음 체크해야 될 게 여러분들 여기서 KTX 별표. 요거는 조금 연도 문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거기서 호주제 페이지 별표. 요거 나올 수 있어. 호주제 페이지. 이건 순서 문제로. 요거는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밑줄. 한미 자유무역 FTA 타결. 그 다음에 누구 정부야? 아, 이거 읽기 싫은데. 주새끼 죄송합니다. 이명박 정부죠. 그쵸? 예. 실용주의 정부. 내가 이거 쓸 때 고민했어. 어떻게 써야 될까? 근데 굉장히 좀 비싸게 썼어, 그냥. 교과서 따라 썼어.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친실용주의, 친기업주의. 그쵸? 기치를 표방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공격으로 하여 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했다. 근데 못 살렸지. 그러나 집권 4년간의 경제적 업적은 앞에 있었던 두 정부에 비해서 성과가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한 국민 소통과의 실패, 도덕성의 간과를 소수 기득층 간에 국한된 인사관리.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그거 아니야? 부자 감세 아니야? 부자들한테 세금을 감면해주면 부자들이 경제에 투자할 것이다. 이런 개소리 같은 논리 있었죠. 초기부터 전국 운영에 있어 잦은 불협화. 밑에 그거 있었잖아. 그거 광우병 소고기. 그렇죠? 소고기 협상 논란, 시위에 대한 진압, 언론 탄압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자, 그 결정판이 뭡니까? 밑줄 4대강 살리기. 유명한 음료수 하나 만들었죠, 여러분들. 이른바 뭐죠, 여러분들? 녹조 라떼. 그쵸? 읽기 싫어, 얘들아. 너네가 봐, 그냥. 에이. 다음 페이지 대북정책. 밑줄. 기존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진행된 이름 화해 협력정책을 이른바 포기하고. 자, 밑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교 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언론정책 한 번씩 읽어봐 두시고. 자, 밑에 실력올리기 별표. 제가 여러분들 오늘 공화국 정리한 거 제가 다 정리한 게 표야. 이거로 마지막 공부하시면 돼요. 1차부터 몇 차까지? 9차기원. 그래서 이게 9차기원이야. 이거. 전두환 정부 때 누가 나와서 노태우가 나와서 했던 6.29 선언. 이게 마지막 9차기원이에요. 그러면들 이 얼마 뒤지만 우리가 최근에 와서 헌법을 개정한다면은 10차기원이 되겠지. 그치? 이게 9차기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밑에 사료배경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통일정책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